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군 입사 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 전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 465 군부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진양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났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참모부 직속 465 군부대에서 통신병으로 있었던 김진양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전 시간에 신병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던추던돈이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조금 다른 쪽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병 생활로 돌아와가지고 신병 생활에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참모부 직속하게 되면 제가 생활을 못 해봤으니까 저는 일반 구분대에서 저는 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병 생활에서 저는 그 구분대 배치될 때 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좋은 데 왔다는 거 다 알고죠. 아무래도 그 와가지고 기분이 붕 떴어요. 떠가지고 여기 진짜 여기 와서는 뭐 사이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막 군대 앞으로 닥쳐올 그런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군대 생활은 저희들한테 그런 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만 좋았던 구분대 그 분대장 동지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막 모든 일가를 규정과 교범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의 임무 하면서 막 배워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런 게 싫어가지고 막 나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이면 오락해 하잖아요. 신병 때 특별히 더 하잖아요. 근데 막 그것도 며칠 동안도 괜찮았어요. 근데 며칠이 흐르고 막 북한의 뭐 병사 소식 전해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저 멀리 너울 속에 날아가는 새들아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너울 속에 날아가는 새들아 뭐 구리은 내 고향에 뭐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후렴에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말칵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분대장 동지들도 동지라고 해야죠. 그 분대장들도 군사복무가 막 너무 이제 6년째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네가 막 우니까 분대장들도 막 울면서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분대장이 너무 우는 그 하전사들은 막 잔동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걸쳐서 이렇게까지 성장했다 괜찮아 보고 싶으면 편지도 쓰고 막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어깨를 겼고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나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시간은 싫었어요. 사실은. 네. 아니 그래도 좋은 부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 행복의 교훈을 잘 몰라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사실 사람 좋은 데 가던 뭐 나쁜 데 가든 군 생활을 하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규정 생활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힘든가가 문제점이 되는 거죠. 솔직히. 맞아요. 청참모부 직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생활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구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병 때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힘들 정도가 아니고 저희는 신병 때 배가 고파가지고 언제 무슨 그 노래 부르면 울 시간도 없었어요. 진짜요? 그냥 일어나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좀 명절 때게 되면 이제 국수를 줬는데 어떤 국수를 줬냐면 라이타돌 국수를 줬어요. 라이타돌 국수가 요만치 잘라지는 국수예요. 근데 젓가락질을 못해 그거는 절대로. 아무리 젓가락질을 잘하는 사람도 그걸 못해요. 숟가락을 퍼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스키씩 줬어요. 그거 정말 먹고 한 2-30분이면 소화 다 돼요. 그죠. 팅팅 뿌른 거를 주니까 어느 정도 뿌렸으면 그렇게 끊어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항시적으로 배고픔에 조금 시달리다 보니까 그 생각에 언제 정말 군무설 때면 근데 부모님 생각이 나죠. 잘 먹던 생각. 맞아요.
저는 먹는 거는 있잖아요. 신병들은 특별히 더 잘 줬어요. 콩 BC에 북한은 그때 김정일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콩농사를 지어가지고 콩농사에 대해서 정치 상학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정치 상학 시간에 콩농사를 잘할 때 대하여주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슨 뭐 말씀하면서 있잖아요. 국어를 공부하면서 콩농사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다 자력갱생 그 북한에서 말하면 자기 자체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네도 쉽게만 잘한 건 아니에요. 어휘는 있잖아요. 어전에 훈련하고요. 그 농사철 한철에는 콩농사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맞들이라고 하죠. 네네네. 맞들이에다가 그 우리 말하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퍼가지고 45도 각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사바디를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때 막 어디론가 막 땅으로 자자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한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좀 그때 남보다 많이 나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오니까 서대장이 있잖아요. 향리야 너는 집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미움은 안 받았어요. 서대에서랑. 그래가지고 그 서대장 동지가 통신근무에 따라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자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맞들이만 봐도 막 까마라칠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손에 있잖아요. 막 물집이 져가지고 막 툭툭 터지고 막 지지를 못하고 하니까 서대장이 너는 어디서 왔니 하면 다 알잖아요. 그 뭐 병사 김진향의 누구는 통신근무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요. 또 근무 일지장 있잖아요. 뭐 한 주일? 근데 우리 서대장은 한 주일 거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변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서대장이 인간성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병사들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콩농사를 지어보셨어요? 예, 콩농사 김도 매보고요. 콩농사도 해보고요. 콩도 심어보고 직접? 콩을 가을도 하고요. 콩청대도 해먹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또 제가 저희 부대하고 저희 생활하던 데가 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대 기본 들어가서 콩농 사는데요. 그 부대에 부업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여자부 분대에서 한 개 분대를 있잖아요. 그 부대에 부업조에 망라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는 또 남자가 한 300~400명이 있어요. 그 부대, 기본 사리고 군부대 있잖아요. 근데 그 군부대 남자들은 유선 있잖아요. 전화기를 막 손을 누리고 막 차를 타고 막 그런 걸 하거든요. 남자들은. 일명 까떠서 누린다고 하지. 북한에서. 네. 거기는 막 그 시내 중심에 막 그거 있어요. 망우리들이 다 있고. 네, 다 거기는 있잖아요. 다 있고요. 차들이 일단 유사시 그 통신차가 있잖아요. 다니면서 다 통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갱도가 있어요. 그게 부대까지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내가 콩농사 지으면서 거기 들어가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 콩을 심으실 때 이제 진양 씨 쪽에 어떻게 심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심었어요? 콩 심을 때 밭고랑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줄 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북한의 일명 말하면 각지라고 하나? 저는 보다 처음이에요. 그런 걸 농사를 안 했거든요. 저희 고향에서도 저는 농사라는 거 몰랐어요. 농사를 안 짓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하나씩 주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홈이라든 아무거라도 지어야 돼요.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조금 웃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막 싫은 거예요. 힘들고 하니까. 그거 제가 지금 하는데 밭고랑을 내는 거 거기 가서 있잖아요. 농사꾼이 됐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 농사 한철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막 땅을 파면서 막 논두렁을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사람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자연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어지면서 밭고랑 10명 서면 1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복무하러 갔는데 지금 밭고랑 매러 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여기 이런 데서는 막 군사복무 못하겠다는데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서 저 혼자는 그 생활이 있어요. 군사복무라는 게 또 힘들면서도 생활 있고요. 헌성중대라 너무 재밌었어요. 오락회도 하고요. 막 서로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막 남자 구분대랑 여자 구분대 이렇게 마주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주서가지고 야 묵게
하고 소리치거든요. 그럼 왜 그래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불은 재밌게. 네. 진영 씨가 이제 구부대에서 연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연애 후에 가서 이야기해드릴 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콩 농사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혹시 콩을 심을 때 있잖아요. 네. 막 심잖아요. 허미로 이제 네. 심잖아요. 그러면 생콩을 심으셨나요? 그 콩이 생콩이 아니고요. 뭐 종자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토 이런 종자가 그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종자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고 콩이라면 막 서술아쳤어요. 화성 1호 뭐 2호 뭐 이런 식으로. 강냉이는 뭐 해룡 어도 뭐 육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를 먹어도 된대요. 근데 그 종자를 심기 전에 어디다 담갔다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농약에 젖은 거 돼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줬거든요. 총청무지석도 같았구나. 예, 두 알씩. 두 알 하나 이렇게 심죠. 이렇게. 근데 저희네는 혹시 한 알이 싸게 안 틀까봐 두 알씩 이렇게 하면서 지구자구자구 하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많았네요. 그래서. 네, 생활은 괜찮았어요. 저희는 이제 정자를 심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만 웃기는 게 뭐냐면 정자 이야기가 나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네. 북한은 미사일 쏴도 강명성 1호, 2호 뭐 이렇게 하성 1호, 2호 붙이는데 옥수수에다가도 하성 1호, 2호 붙여놨어요. 걔들은. 맞아요. 네. 옥수수 하성 1호라는 거 아시죠? 화성 1호라고 네. 좀 조금 해룡 하고. 어보다 그 무슨 하얗다던가 까만 그리고 하성 1호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좀 올종이잖아. 올종 하성 1호 1호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북한에서. 저희는 콩을 심을 때 어떻게 심었냐면 이제 종자를 주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정자를 이제 주머니에다 엮거든요. 이제 막 엮고 허미로 한쪽으로 막 하면서 한쪽으로 콩알을 뜯어요. 근데 저희는 두 알씩 못 심어요. 정자가 모자라서. 그래서 두 알 한 알 두 알 뭐 이런 식으로 심거든요. 심는데 이제 콩을 이제 이거 주머니에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면 못 먹어 내가. 그러니까 그걸 몰래 감춰요. 감춰서 이제 닦아먹는 거야. 그거를 훔쳐가지고. 먹어도 괜찮았어요. 정자를 닦아먹는데 그러니까 부대에서 어떻게 했냐 생콩을 심다가 그래서 2003년 됐던가부터 그 정자에다 뭘 섞는 걸로 나왔어요. 그 전에 그렇게 안 심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인분 있죠, 인분. 네. 인분에다 콩을 재어놔요. 재어놓고 거기다 재를 묻혀요. 네. 나무재 있죠. 그걸 묻혀가지고 왜냐면 나무재를 묻히게 되면 인분만 하게 되면 이제 벌레들이 낀다고 하고 나무재를 묻히게 되면 일체 벌레도 안 끼고 양재물 성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콩이 이제 자라는데도 괜찮다고 영양 성분이 해서 그걸 심거든요. 근데 그걸 묻혔다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어머. 그걸 이제 딱 바로 콩을 이제 바로 해가지고 막 묻혀가지고 이제 내가거든요. 막 바쁘니까. 네. 예, 재 묻히면 인분이 붙었잖아요. 예, 인분이 묻었는데 그걸 씻는 거예요, 물에다. 진짜요? 예, 막 씻혀가지고 그걸 다시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네. 그걸 다시 볶아 먹어요. 예, 그런 애들이 끔찍이 많았거든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너무 맞아요. 배고프니까. 사람 인간의 예.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고프. 콩이 이제 싹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북한군에서는 콩나물을 못 먹잖아요. 콩나물 혹시 많이 드셔봤어요? 네, 콩나물국이랑 많이 아 그래요? 콩비지랑 두부랑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야, 내 진영 씨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얘기를 못 하겠다. 그 어떻게 같은 북한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지? 세대도 비슷한 거. 내가 조금 오빠는 오빠지만 네. 그래도 군복무 현존하니 제가 10년도에 저도 전역을 했거든요. 제가 전역한 횟수가 똑같거든요. 저하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청참호박하고 일반 구분되고 차이점이요. 많아요. 네. 콩나물 어떻게 드셔봤어요? 콩나물 국도 해주고요. 콩나물을 반찬도 이렇게 북한 군인들은 이렇게 접시에 한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넣잖아요. 한 가지 뭐 그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넣는데 콩나물은 많이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데치면 금방 이렇게 그렇지 푹 졸리니까. 그래도 콩나물은 계속 자주 나봤어요. 오. 왜 그러냐면 그게 간부 지휘관들이 바뀔 때마다 달랐어요. 밥상도 지휘관들이 어떤 뭐 정치부장이 기본 그걸 책임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부 명령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정치부장이 내려와가지고 하전사들한테는 무조건 몇 풀압씩 하루에 주라고 해가지고 콩비지가 있잖아요. 곱빼기 싫어서 저희 콩비지를 막 나가고요. 떡이랑 남아서 식당 근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이만큼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식당 근무 밤새서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 보는 앞에 막 떡을 들고 이렇게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들고 들었는데 밤에 있잖아요. 가지고 돌아서 군대가 막 그냥 넣고 먹어요. 너무 그냥 생활은
그거는 집처럼 막 이렇게 먹지 못해도 그래도 푼푼하게 살은 것 저희 같아요. 전방에 오게 되면 전방에 딱 군복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네. 평양에 있는 자녀들도 온단 말이에요. 네. 부모니 평양에 살다가 이제 네. 전방으로 오게 되면 평양에 있는 애들이 제일 버섯을 먹어요. 왜냐면 왜 버섯을 주냐면 야 너는 평양에서 행복하게 자랐지. 그리고 이제 아까 콩청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콩청대 하면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콩청대는 이제 콩 단이죠, 결국은 대체로 네. 있는 거를 이제 불에다 구슬려 가지고 먹는 거 콩청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콩청대 먹을 때 온 얼굴에 새까맣게 만들면서 먹는 게 묻히면서 먹는 게 평양 사람. 먹을 줄 모르니까 네. 그냥 줘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어 이렇게 그럼 얼굴 다 새까매. 근데 지방에 있는 애들은 군에 나가고 이제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도 맞죠. 네,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면서 그걸 먹을 줄 알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평양에서 자라가지고 전방 같은 데 오게 되면 딱 1개월이면 영양실조 걸려요. 평양에 있는 애들. 맞아요. 자력심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구사범 할 때 있잖아요. 평양 체육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이렇게 배치되어 온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보다 같은 하전산대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남자분인데요. 엄청 잘생기고요. 막 신병 며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신병 한 보름 동안 멀쑥하게 막 하더니만 한 보름 지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꼬치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남자들이 막 모서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망따를 모서리를 주는 거지. 못 하더라고요. 모서리를 먹어가지고 모서리를 해야 되는데 모서리를 못 해가지고요. 나무도 못 팬데요. 딱 하면 여자들보다 더 못해, 저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다 놓고 막 모서리 주더라고요. 우리 진양 씨는 그러면 신병 기간에 제일 힘들었다 하는 기억이 있나요? 뭐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신적이 힘들었어요. 신병 때 배고프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치, 신병 때 잘 먹었대. 네, 잘 줘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죠? 그냥 정신적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80~90%가 있잖아요. 다 잘 사는 집 애들이라 부탁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생활이 더 수준이 높아요. 말하는 거. 그리고 정신 상태도 저는 그래도 한 80%대 그 걔네들은 한 50, 30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아빠가 우리 구분대 소장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 자체가 그 만약에 걔네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알아요. 누가 당원 등록과장내 자식은 누구고 누가 내 누구고 특수자금 저 부장내 내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더 아빠한테 전화하죠. 그랬구나. 울면서. 소장이 전화 시켜줘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화 툭툭 군자동이라 군대들이 하는 전화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군대니까 군자동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걔가 펑펑펑펑 울면서 하는 거 나도 펑펑 울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유치원 타가서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가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청천무부 직속이든 허위청 뭐 이런 데서 생활하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그게 제일 이자거지. 진양 씨처럼 그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애들은 계속 부모님이 간부여가지고 면회 오고 그다음에 집으로도 놀러 가고 하는데 자기네는 한 번도 못 나가고 그냥 군무원석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군생활하는 북한 군인들도 봐요. 그래서 만약 우리 북한에 있는 현재도 저 김정은 정권을 속고 있는 북한 군인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군사복무라는 거 진짜 인생에서 헛되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하도 사람의 인생에서 글쎄 그 김정은 체제에서 안 나가면 안 되고 군대를 안 걸치면 뭐를 못 하잖아요. 간부라던가. 그런데 지배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진짜 군대에 나가서 사람
값도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여느 사람들도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진짜 사람이 접어저기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막 군대들 허약 걸리고 죽고 왜서 사람이 뭐 사는 게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뜻이 없는 거예요. 무작정 국가에서 지키라 하면 지켜야 되고요. 먹지도 못하고 이 목숨이란 게 제일 귀중하잖아요. 근데 이 목숨하고 군사복무하고 뭐 바꿔야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방송을 보는 그 인민군 다른 사람들보다도 장병들 있잖아요. 보잖아요. 진짜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그냥 제가 군사복무 한 것이 그냥 제 인생에는 헛된 시간이었다. 진짜.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땅이었으면 군사복무할 가치가 있는데 저 북한이라는 땅은 독재의 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헛된 시간을 보낸 거죠.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면 대한민국에 다시 군복무하고 싶다. 젊었으면.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지금 정말 거기에서 더는 섞지 말고 우리 탈북 선배들 그리고 먼저 온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루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